몽골 서정의 비밀. 한국사에 등장하는 대몽항쟁은 고려의 왕실이 천도한 강화를 서해의 섬으로 조작하면서 내륙에서는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었는지 전부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륙에서의 항쟁이 모두 현재의 세계사와 중국사로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강화 이외의 지역에서 벌어졌던 고려 무신들의 세력과 몽골의 전쟁을 밝혀봅시다. 고려가 천도한 강화는 서해의 섬이 아닌 역사 속 평양이었다고 신증 동국 여지스남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몽골과 고려의 동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과는 다른 이상한 조작된 코리아 코드를 대한민국 건국 초기를 전후하여 한국의 건국자들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조작된 코리아 코드를 배제해버리고 살아도 살 수는 있지만 코리아 역사의 진실과 이 세상에 대한 진실은 모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순된 역사적 사실을 보고 의문과 문제의식을 느끼신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기는 하는데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 당신은 가능성은 있는 사람이지만 잘 깨어있거나 잘 깨어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이 침략해서 정복한 곳이 고려이고 그곳이 아시아의 중심이며 그곳이 중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모든 사고와 연구의 기점으로 하고 그 고려의 재래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시아 유목 제국사와 실크로드 관련사들과 집사와 몽골 비사와 동방견문록과 대당서역기와 법현전과 왕호천 축국전을 읽어 나가는데 이 저작들이 모두 같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지명과 비교해 가면서 지도를 그려보니 동방견문록과 대당서역기 왕호천 축국전의 모든 여정이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고려의 지명으로 확인되고 아하, 동방견문록의 지명이 바로 신증 동국 여지스남 지명의 영어 알파벳화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몽골과 돌골 거란 여진은 중앙아시아에서 패권을 다툽니다. 모든 동양 역사는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역사만은 몽골, 돌골, 거란 여진이 현 동북삼성에서 패권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현 만주 지역과 중앙아시아 파미르 지역은 2만 리의 거리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틀린 것일까요? 둘째, 아니면 한국 사람들만 바보가 된 것이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아니면 둘째일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확인만 한다면 우리는 바로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몽골과 돌골과 거란과 여진은 바로 코리아에서 코리아와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코리아 코드인 것입니다. 몽골의 10만도 안 되는 기마 병사 군단으로 반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와 러시아와 소아시아를 거쳐 소유럽까지 전선을 길게 늘여서 세계를 제패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라면 왜 이런 억지스러운 역사를 만들었을까요? 동방견문록을 읽어나가면 그 답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집사와 몽골 비사에서 징기스칸이 키타이의 수도인 송도를 공략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징기스칸이 본대를 이끌고 키타드를 후퇴시켜 카르키타드와 주르체드와 주인의 용맹한 군대를 제압하여 차부치알에 이르도록 썩은 나무가 쌓이듯 죽였다. 제베가 차부치알의 관문을 취하고 고개들을 빼앗고 넘어 징기스칸이 시라텍투드에 수경했다. 송도를 공격하고 성마다 도시마다 군대를 보내 공격하게 했다. 차부치알은 고용관이고 시라텍투르는 용우대입니다. 몽골 비사가 자기들 황실에서 비밀스럽게 전해오는 자랑스러운 정복사인데 자기들이 정복하여 수도로 정한 송도를 정복하는 과정을 숨기기 위해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명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일까요? 아니면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을까요? 누구라도 무슨 큰 일을 이루었다면 자랑스럽게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후손들에게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몽골 비사와 집사의 태도는 이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 그 지명들을 모두 숨기기에 바쁩니다. 위에 몽골 비사의 키타이의 수도 송도를 공략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지명 중에 고용관과 용호대가 등장하는 문장을 인용하겠습니다. 조선의 동문섬 17권에 나오는 설장수의 고추가문이라는 시입니다.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날리던 사람입니다. 고용관 및 예전 창평거울, 용호대 앞에 옛날 황제의 소울. 한밤중 서늘한 바람이 가죽 장막에 불고 한잔 맑은 이슬이 금경에서 나왔구나. 삼천 무사들의 호위도 장애를 치고 16 천마도 성미에 담아졌네. 만리 밖에 와서 행락하던 곳 슬퍼하노니 빈성엔 용기만 자고 풀조차 시들었구나. 조선의 개국으로 고려의 수도가 황폐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감흥을 읊었습니다. 그 성도에 가장 유명했던 두 지명을 읊고 있는데 묘하게도 고용관과 용호대입니다. 징기스칸이 키타의 수도 송도를 공략하기 바로 전에 거친 지명이 고용관과 용호대였습니다. 그런데 설장수의 시는 고용관과 용호대를 고려의 수도 개경송도 앞에 있는 지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타인 거란인 요가 바로 고려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역사를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몽골 서정의 비밀. 몽골이 공격한 곳은 오직 한 군데, 천하의 중심 천주가 있었던 고려의 무신정권으로 이곳의 역사적인 사건을 현 한반도, 차이나,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에 분리시켜 주작 이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몽골의 서정을 자세히 살펴보며 정확한 역사적인 사건을 복원시켜 봅시다. 1202년 소하 징기스칸의 침략을 6번 받는다. 1207년 소하 멸망, 소하는 몽골의 명을 받고 금과 전쟁 시작. 1211년 소하 이준옥이 반역해서 왕을 퇴위시킴. 1214년 몽골의 공격으로 금나라의 수도 천도, 북경에서 개봉으로. 1219년 제1차 서정 시작. 소요 나이만 호라즘 인도 북부까지 공격. 1226년 소하 금나라 정벌 거부. 1227년 징기스칸 사망. 소하 몽골군에게 멸망. 소하 침공. 1202년 몽골의 소하 침공으로 서정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소하는 신시계천의 무대 천황님이 계셨던 당구티 경주였다고 했습니다. 경주를 기반으로 했던 무신 세력들이 송고려 중앙조정과는 별도의 세력을 형성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소하라는 국가를 만들어 송고려에서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몽골이 바로 역사 속 볼가강 유역을 기반으로 했던 아라사 제국으로 몽골의 황제는 고려 태조 왕건의 차남인 정종의 후손들입니다. 즉 고려 왕실과는 같은 혈육입니다. 그래서 몽골이 천하의 왕이신 천황님이 계셨던 곳에 무신 세력부터 가지치기 작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몽골이 1207년 신시계천의 무대 천황님 주위에 있었던 무신 세력 경주의 서하를 제압했던 것입니다. 금나라 침공. 몽골은 1207년 서하를 멸망시킨 이후 금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금나라의 의미부터 살펴봅시다. 금나라란 금땅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선포해서 금나라라고 주작했던 것으로 금나라의 수도를 북경이라고 합니다. 관중의 한성 국내성의 무신 세력이 금나라로 주작되었던 것으로 관중의 구중궁궐의 지역은 금강산 자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세력을 금나라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개봉으로 천도. 1214년 몽골의 공격으로 금나라는 수도를 개봉으로 천도했다고 합니다. 1207년 몽골은 천황님이 계셨던 경주의 소하를 멸망시키고 소하는 몽골의 명을 받고 관중의 금나라와 전쟁을 시작했는데 1211년 경주인 서하의 이준옥이 반역해서 몽골의 명을 받던 왕을 퇴위시켰다고 합니다. 왜 금나라 얘기하는데 소하를 들먹인 이유는 금나라가 천도한 개봉이 바로 경주의 서하였던 것으로 서하는 이준옥의 반란으로 몽골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 이곳으로 위태로웠던 관중의 금나라가 천도했던 것입니다. 제1차 소정 시작. 자, 관중에 있었던 무신세력 금나라가 이준옥의 반란으로 무신정권이 다시 장악한 서하인 개봉으로 천도했고 몽골은 1219년 제1차 소정을 시작하는데 그 지역이 서요 나이만 호라즘이라고 합니다. 호라즘 파레즘은 앞에서 관중인 부대 박퇴 지명이라고 밝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1차 소정의 비밀은 몽골이 금나라가 있었던 관중의 잔류 세력과 천도한 경주인 서하 개봉을 공격한 것을 소요 나이만 호라즘 공격으로 조작해서 중앙아시아 역사로 이입했던 것입니다. 하기사 우리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중앙아시아였습니다. 서하의 금나라 정벌 거부. 금나라가 천도한 개봉이 경주의 서하였으니 당연히 서하에 있었던 금나라 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반지 금나라 정벌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하 멸망.
1227년 소아는 몽골군에게 멸망당하면서 징기스칸도 이 전투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곳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나는 걷는다에서 사마르칸트에서 3개월 동안의 여정 끝에 투르판에 도착하여 투르판에서 2일간의 휴식을 취할 때 카라코초를 관광을 하면서 투르판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면 고비 사막 쪽으로 검은 도시 카라코토가 나온다. 마르코 폴로는 이 도시가 파괴되기 1년 전에 들리면서 에치나라는 이름을 붙였다. 몽골 역사에서는 몽골군이 여기 카라코토의 흑장군을 멸망시키지만 징기스칸도 이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에치나와 카라코토의 지리 비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라코토란 카라인 가라 고려와 코토인 카토 즉 고란이 있었던 키타이 카타이의 요양 고향으로 천하의 중심 천주가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키타이를 고려라고 했습니다. 고려와 고구려는 동일한 말입니다. 고려 침공 시작. 자, 이제 송고려의 황제가 있었던 지역을 제외한 천황님과 천주가 있었던 주변의 모신 세력들이 모두 몽골의 지배하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몽골이 고려 황제가 있었던 평양 강화의 중앙에 모신 정권을 제압하기 위해 쳐들어간 것을 고려 침공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천황님과 천주가 있었던 경주, 개경, 관중 지역은 소하, 나이만, 호라즘, 금나라 등의 침공으로 조작하고 고려 황제가 벌모로 잡혀 있었던 강화의 평양을 침공한 것을 고려 침공의 시작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몽골의 고려 침공은 1202년 소하 침공부터 시작합니다. 동반견문록의 카이주. 자, 그러면 동반견문록을 인용해서 천하의 중심 천주가 있었던 그곳의 정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방견문록의 카이주가 우리의 지명 개경 개주로 개주 해주를 카이주로 발음했을 뿐입니다. 이곳 개주에 가까운 곳에 비밀스러운 장소가 등장하는데 그 진실을 밝혀봅시다. 이 카이주의 맞은편으로 이 강의 한가운데 모두가 바위로 된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는 부처님을 모시는 불교의 거대한 수도원 절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는 200명이나 되는 승려들이 있다. 이 거대한 수도원에는 역시 대단히 많은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다. 이 수도원은 부처님을 모시는 너무나 대단히 많은 수의 절과 수도원들의 본부이고 그래서 그것은 대주교구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카이주조 본문에서 개주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곡들의 직결 보관 창고라는 것이고 둘째는 고려 불교의 성지 센터라는 것으로 이 수도원은 부처님을 모시는 너무나 대단히 많은 수의 절과 수도원들의 본부이고 그래서 그것은 대주교구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에서와 같이 고려 불교의 성지이며 그 센터였던 것입니다. 이 인용문에서는 대주교구와 똑같다고 했는데 사실은 교황청과 똑같다고 해야 맞는 말이지만 조작자들의 우리 역사의 폄하의 의도가 반영되어 대주교구와 똑같다와 같이 묘사한 것 같습니다. 이 궁은 다름 아닌 고려 불교의 법왕이 전 법왕의 인가를 받아 계승해서 고려 불교와 고려 정치의 중요한 부분을 지키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수만리 떨어진 세계의 중심에 와서 마르코 폴로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불교 법왕의 초성아들이 그려진 모습을 특기하고 있는 것으로 몽골의 모신정권 제압을 위한 중원으로의 개입으로 신인 하강의 주인공 환웅천왕의 신시배들의 예토에서 1만 년의 유구한 전통을 지켜왔던 천하의 중심 대법왕청이 이렇게 노출된 것입니다. 근대까지 끝없이 인가되고 계승되어 왔었던 곳으로 보살님들이 자리잡고 계셨던 곳이 천조가 되고 이 부처님은 천왕이 되셔서 천자인 황제를 인가하고 불법과 전통성으로 천자를 보호하고 비상시에는 천병으로 자체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천조를 하사 혹은 카시, 신시, 개경이라고 부르고 이 천조의 질서가 미치는 곳이 사해가 되는 곳으로 천자는 천하의 권력과 병권으로 천조와 천주의 질서와 그 법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 궁전이 다름 아닌 부처의 궁전인 천조 연회도의 무대 금송 천주였던 것입니다. 이 무대를 신증동궁 여지승남에서 찾아봅시다. 전라도 강진의 부르를 인용합니다. 백년사 만덕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진은 백제 때 도무군이었고 고려 때 도강현 되었다. 다산 정약용이 17년간 유배 생활을 한 강진의 만덕산을 윤회는 기문에서
전라도 강진현 남측에 우뚝 솟아 맑고 빼어난 산이 바닷가에 이르러 머물렀으니 만덕산이라고 한다. 산의 남측에 부처의 궁전이 있어 높고 시원하게 튀어 바다를 굽어오고 있으니 백년사가 곧 그곳이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이 금능으로 이곳 금능은 제후국 오나라의 수도로 이곳의 금강산인 만덕산 넘어 산의 남쪽 개경에 부처의 궁전 천조인 비단금제의 금성이 있었던 것입니다.